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저의 손실은 다소 줄었지만 고점에서 주식 투자를 현물을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슬픈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제 고버스는 마이너스 10.67% 손실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코스피 5,700억 매수 또 들어왔네요. 곧버스는 630억 매도로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 추세가 조금 최소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0% 정도 조정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저번에도 드렸는데, 사실상 이 경기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라서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받게끔 방치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은 뭐 저번 주나 이번 주나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몇 개만 좀 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GDP의 70%가 소비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전문가들이 예상한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니 개인 대출은 줄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줄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이 그 두세 달을 저축한 돈으로 버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좀 활발하고 실업급여도 막 주는데, 지금 연속 실업 그 청구 건수인가요? 그게 2천만 가까이, 뭐 1900 얼마였 1900 몇십만이었으니까 거의 2천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급여 뭐 6개월 일하다가 실업하면 6개월 동안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국내가 그때 기사가 아마 1900억 정도? 우리나라 1900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작년이 뭐 9조인가 그랬고, 그 재작년이 뭐 13조 뭐 그 정도로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실업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실업급여 잔고가 없어서 실업급여를 지급을 못하게 될까요?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추가 예산을 뭐 편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곳간이 많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요 그래프는 일단은 뭐 자동차 대출이나 뭐 이렇게 뭐 그 뭐죠? 렌탈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뭐 개인 대출 하락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계속해서 줄고 있고, 뭐 미국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재난지원금을 투여를 해서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되어서 이제 기업들이 또 살고, 그러면 또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막 이런 돈이 계속 돌고 돌고를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원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미국의 젊은 친구들이겠죠. 그 친구들이 그 재난지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곧 파산할 것 같은 기업에 막 투자를 하는, 거의 단타개미. 그래서 뭐 금융이 그 미국이 뭐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젊은 친구들의 그 금융 지식 수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헤지펀드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기관들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이 우월할 수 있으나, 요즘 대한민국 개미들은 굉장히 현명하다, 굉장히 스마트하다. 저희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금융 지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그리고 미국 소비를 또 한 번 어렵게 하는 요인은 일단은 그 개인보험, 뭐 상업보험, 이게 지금 번역이 이상해서 솔직히 제가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어쨌든 보험이 있는 사람들이 평균 그 비용을 따졌을 때 한 3,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00 몇십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막 하다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약 그 치료제 같은 것들을 좀 저렴하게 그 형성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니까 뭐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막 이러다 보면 비용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한두 달 생활비도 없는 미국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저도 뭐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인들은 길 가다가 넘어져도 타이네롤, 뭐 머리가 아프면 타이네롤, 뭐 암에 걸려도 타이네롤, 곧 죽을 것 같다 타이네롤이래요. 그만큼 이제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병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는다는 거를 그냥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 코로나 환자 비용이 3,000불, 음, 좀 미심쩍은 이야기죠. 정부에서 저는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 뭐 개인 부담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인 보험의 전형적인 환자 비용 3,000불이라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히든카드 히토류 전 세계 그 공급량의 거의 90%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멍청하지가 않죠. 언젠가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크게 부딪힐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히토류 공급을 그러니까 히토류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히토류라는 거를 뭐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바로 뭐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히토류를 그 뭐 생산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3D 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할 노동자를 뽑는 것 자체가 과연 쉬울까? 라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농민공도 있고, 그 주변에 좀 못 사는 나라들 거기에서도 뭐 인력들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미국 자체적으로 이 히토류를 과연 필요한 수량만큼 이거를 생산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한데,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이 마음만 먹고 히토류 카드를 써버리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받는 거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전자제품들을 만들어서 세계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히토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TV, 뭐 이런 무기 같은 것들 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일단은 2024포인트부터 2133포인트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떨어질 때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를 때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 그래서 뭐 2000포인트가 안 깨진다라고 하면 2000 초반대쯤에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2024, 뭐 2000포인트가 깨져버리면 그 밑으로는 매물대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 충격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1911포인트부터 2246포인트의 매물대가 70%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도 또 한번 우리 코스피가 또 박스피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긴 한데, 어쨌든 박스피가 낫죠. 뭐 크게 폭락해 버리는 것보다는. 물론 저 같은 곧버스에 물리신 분들은 좀 그래도 좀 더 내려가줬다가 올라가줘야 탈출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도 저는 지수가 오르는 거를 크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코로나가 터진 직전부터 지금까지만 매물대로 봤을 때는, 아우 여기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마트 개미들 비율이 하단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조금 있으나, 뭐 30% 비율 정도가 완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래서 뭐 이제 본전을 좀 찾으셨거나 아니면은 소폭 뭐 손실을 보고 계신, 물론 종목 잘못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박살나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매물대 차트로 봐서는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막 추락하다 보면은 뭐 1900 초반대쯤에서는 또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매수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라는 거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 다 받아주고 있는데, 뭐 46조가 남았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뭐 신용까지 더하면은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46조. 일단은 외국인이 26조를 팔고 나갔으니까 이걸 다 우리 개인과 기관이 받아 먹은 걸로 일단 가정하고, 아직 46조의 쩐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추세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월봉 차트로 봐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뭐 바로 반등하긴 했지만 한번 깨졌던 이 스크래치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리가 한번 깨지면 우리가 접착제로 아무리 잘 붙였다고 하더라도 기스가 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무조건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다는 것을 항상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한 20년치를 보면 우리나라 뭐 제조업들 뭐 일본을 제끼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잘 되다가도, 어쨌든 뭐 미국발 그 서브 프레임 한번 터지면 이렇게 막 고쳐버리고, 그러니까 뭐 세계 경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우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마구마구 성장을 해버리니까, 중국 쪽으로 이제 중간재 완성품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다 뺏긴 거죠 중국에게. 그래서 소폭 상승하다가 계속 박스피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중국에게 가격 경쟁력이 밀렸다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반도체에 아주 핫한 우리 반도체 상승. 근데 반도체 가격이 추락하자마자 폭락.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상승하려고 하다가 바로 빵! 한 대 맞았죠. 물론 지금은 거의 다 복구를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더 성장을 하려면 세계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된다 라는 건 어쩔 수 없고, 중국을 이겨야 된다 라는 거. 근데 사실상 뭐다 힘든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오, 뭐 반도체, 이 정도가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유명한 거지, 사실상 뭐 지금 전기차까지도 있죠. 뭐 그 정도 외에는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경기가 좋아야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저도 다 수혜를 받는데 참 걱정이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코로나라는 게 없었다고 하면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충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코로나는 있는데 시장 충격이 없었다라고 하면 차트가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차트를 볼 때 이 1400까지 한번 내리 꽂혔다가 올라온 걸 계속 보니까 계속 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막 지금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확률 같은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뭐 거래량이나 뭐 이렇게 상승 하락하는 흐름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안 맞고 저런 방식으로 해도 안 맞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뾰족한 답은 찾지 못했다라는 거. 혹시라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 흐름에 대한 패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자, 이제 장이란다. 그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각종 지수들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 그 제가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큰 폭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유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40불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50불 이상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경기가 안정권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0불 전혀 의미 없다는 거 꼭 다들 뭐죠?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왜냐면 제가 영상 찍을 때 오늘 그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마이크를 옆에다 두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건데 제가 분명히 찍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곧버스 홀딩 하신 분들 좀 불안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조정받고 있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대표 안전 자산인 금값도 뭐 소폭이지만 그래도 살짝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금값이 이렇게 계속 위에서 머무른다는 거는 어쨌든 경기가 불안불안하다라는 증거고, 다우존스도 상승을 좀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추세네요. 갑자기 왜 이러죠? 뭐 또 뭐가 터졌나? 유럽은 지금, 네, 유럽은 지금 거의 다 뭐 양봉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지금 음봉 전환할 것 같은 분위기죠. 갑자기 뭐죠? 뭐가 터졌나? 일단은 뭐가 터진 건지는 제가 기사들 좀 더 분석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나 찍는 거 굉장히 대충 찍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루에 그 정보 수집 시간이 평균 5시간이 넘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보통 하루에 20개 정도 좀 괜찮은 것들로 제가 다 시청을 하고 있고요.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일반 뭐 네이버도 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위주로 지금 제가 막 이것저것 찾아서 괜찮은 지표나 뭐 정보들만 드리려고 이렇게 함축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대충 찍지는 않는다는 거 진짜 체계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욕을 해도 좋습니다. 곧버스 같은 거 왜 하고 있냐 뭐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투자라는 건 다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댓글 같은 것도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품질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댓글만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